못 들으신 분들을 통해서 한해서 들으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산화환원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줄게요. 자, 우리는 산소를 얻을 때가 산화였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CO2가 될 때 얘가 산화가 되었다. 이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전자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화에서는 전자를 뭐 할 때? 잃을 때입니다. 전자를 잃을 때. 이렇게 한글로 한번 기억하시고 화학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나트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트륨이 있었는데 나트륨 플러스 1가가 됐어요. 그럼 전자 한 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만약에 마그네슘이 있었어요. 마그네슘은 2족이잖아요. 그래서 Mg 2가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전자가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족이니까 아, 2개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3개가 나가는 거죠. 오케이? 이게 다 산화입니다. 이게 쉽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전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이렇게 했죠. 전자 없다, 전자 없다, 전자 없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졌네. 산화, 산화, 산화 이렇게 본 거야.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산소의 경우는 플로린부터 할까요? F의 경우에는 중성인데 전자 하나를 얻어요. 얻어서 F-1가가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원이다, 환원 반응했다. 한번 더 해볼까요? Cl도 마찬가지죠. 전자 얻어서 Cl-1가가 된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16족이니까 전자 2개 비어있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어있잖아. 여기 비어있는 곳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O, E-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섭렵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기억해 볼 게 뭐냐면 염화나트륨 NaCl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나트륨이 있었는데 나트륨이 Na 플러스 1가가 돼요. 그리고 전자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Cl이 있었잖아요. Cl이 요 전자를 먹는 거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Cl-1가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 양변에 똑같은 게 지워지죠. 지워지고 NA하고 CL이 만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자, 이때도 마찬가지. 전자 있다, 그쵸? 전자 있다, 전자 없다. 이게 산화란 말이야. 얘가 산화가 되고, 그럼 그 옆에 거는 얘는 받은 거잖아요. 얘는 전자 잃은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전자 얘 받은 거잖아. 얘가 환원된 거죠. 굳이 따진다면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 하나 더 있네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도 산화 과정이고 여기는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특급 비법이 뭐였어요? 아, 산화의 동요가 뭐였지? 환원제였지? 이렇게 환원제, 그쵸? 그 다음에 환원의 동요가 뭐지? 아, 이게 산화제였지? 이렇게 기억해주면 베스트하죠. 아주 좋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금속의 반응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제 원칙 1번은 뭐냐면, 전자가 나가고 전자가 들어가고 요 차이인데, 전자를 내보내줄 수 있는, 전자를 줄 수 있는 금속이 바로 반응성이 큰 금속이에요. 그런데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전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작은 금속이어도 얘도 나름 금속이잖아요. 근데 금속은 어떻게 해? 금속은 전자를 잃는 거잖아. 전자를 잃는다가 금속이에요. 예. 그럼 전자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아연과 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주고받지 않아요. 얘도 줄 수 있는 애란 말이야. 그렇죠? 이때는 금속이 아니고 양이온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양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연이 반응할 때 Cu 2가 플러스랑 반응하는 거예요. Cu가 아니고, 다시 한번 Cu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연이 이가 플러스가 되고 구리가 생성되는 거죠. 전자가 있다, 전자가 없다. 전자가 없다, 전자가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자 이온 식이라고 해요. 알자 이온식 혹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CU 이가 플러스가 이렇게 나 CU 이가 플러스 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있냐면 CU SO4 이런 식으로 잘 있습니다. 자, 이때가 AQ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얘가 CU 이가 플러스랑 SO4 E-로 이온화 되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SO4는 뭐냐, 이런 걸 우리가 E-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주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수용액에서 있는데 여기가 금속 아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넣어줄 때 CU SO4를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용액을. 사실은 이게 아니라 CU 이가 플러스가 있었다 이 얘기고 SO4 E-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CU 이가 플러스의 색은 푸른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액의 색은 전반적으로 다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인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여기 금속판에는 뭔가 이게 오돌토돌하게 뭔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옅어졌다 이런 말 나와요. 옅어졌다. 푸른색이 옅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CU 이가 플러스가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색깔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점점 옅어졌다 이 말이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해석해 보면 CU 이가 플러스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아, 왜 사라진 거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CU 이가 플러스가 사라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를 두 개 얻어가지고 구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U 이가 플러스는 전자가 나왔다고 추정해 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맺힌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한다고? 석출.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연은 어떻게 됐냐? 아연은 전자를 주고 아연 이가 플러스 밖으로 빠져나온 거야. 실제로 보면 아연이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구리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자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에게 전달됐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구리는 아연에서 구리 이온에게 전자가 전달됐다. 즉 그래서 아연은 뭐가 된다? 산화가 되고 구리 이가 플러스는 환원이 되었다가 이 맥락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쵸? 알겠는데 이게 왜 어려운 것이냐. 자, 제가 한번 반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반대 실험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이번에는 구리를 금속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ZnSO4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Zn 이가 플러스가 되고 SO4 E-죠. 그러면 구리가 금속이니까 이제 구리가 Cu 이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나올 것이고요. 아연 이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 얻어가지고 구리로 석출될 것이란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를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더라 이거지. 즉 예상컨대 여기가 무색인데 CU 이가 플러스가 생기니까 여기가 푸른색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구리 이가 플러스가 생겨야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어요. 그럼 이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그럼 구리한테 물어봐. 야 구리야, 너 혹시 전자 없니? 야 구리야, 너 전자 없어? 저 금속에가 전자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연아,
너 전자 받을 준비 돼 있니? 네, 전자가 없는데요. 다 돼 있어. 근데 왜 안 준 거야? 자,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전자를 주는 우선순위가 있다. 뭐가 있다? 전자를 주는 우선순위가 있다. 전자를 주는, 전자를 잃는, 즉 산화반응하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반응성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다가 반응성.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에게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레벨이 있는 거죠.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에게 전자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낮은 계급은 줄 수 있나요? 자, 낮은 계급의 금속이 높은 계급의 큰 금속의 양이온에게 줄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연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실험을 통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구리와 아연 이가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았구나. 왜? 전자가 있는데도 못 주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응성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였다. 이게 본질을 타고 가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그러면 복습을 해봅시다. 그럼 정리하자면 1번 금속은 전자를 양이온에게 준다. 뭐 잃는다, 전달한다, 즉 산화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고 나니까 이 말은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또 안 맞아요. 그럼 맞는 경우는 언제 맞는 거냐? 당연히 주는 금속의 반응성이 큰 금속일 때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받는, 즉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라도 금속 양이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연과 구리가 반응한다고 했을 때 아연 있고 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반응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구리 이온이 돼야 되는데 구리만 있으면 전자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일치해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되는 이유는 반대가 되겠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반응성이 큰 금속에게는 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금속 양이온에게는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법이 그래, 법이. 내가 아무리 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큰 거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안 일어납니다. 됐죠? 요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전제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x가 있고요, y 이가 플러스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x 이가 플러스가 막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봤죠? x가 금속이어야 하는데 이 금속이 지금 뭐로 돼 있어? 이온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거를 유추해보면, 상상해보면 전자가 두 개가 나갔고 아연 x는 이가 플러스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y 이가 플러스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y 이가 플러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y 이가 플러스는 전자를 두 개 받아서 구리한다. y로 석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뭘 물어볼 수 있냐면 1번. 그렇다면 x는 산화 반응했니? 네. x는 환원제니?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2번. y 이가 플러스는 환원 반응했니? 네. 산화제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번. y
산화됐니? 환원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라고 하면 이건 틀렸습니다. y가 아니라 y2가 플러스예요. 요게 디테일이야. 됐니? 자, 마지막 4번 여기다 쓸게요. 장소가 없어서 4번. 그러면 자꾸 굴이 된다. y 2가 플러스는 어디로 이동했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예, y 2가 플러스는 전자를 주고 있는 요 금속 표면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됐니? y 2가 플러스는 금속 표면으로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을 산화환원 반응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마지막 5번째 핵심 질문. 좀 지우자. 좀 지우고요. 마지막 5번째 핵심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반응성은 x와 y 중, 이때 y는 y 2가 플러스를 포함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더 클 것이냐? 그럼 전자를 준 게 누구야? x가 y 이온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x가 클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니? 자, 이게 전반적인 이 산화환원의 큰 반응성의 차이고요. 이 반응성이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 시간에 보강할 때 저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한번. 만약에 HCl과 NaOH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야. 그리고 NaCl이 됐어요. 얘는 산화 반응일까요?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산화환원 반응이라면 누가 산화됐을까라고 물어본다고? 그거를 한번 유추해보자부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수용액 속에서 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는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섞여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만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쿵 하고 결합한 거야. 자, 이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쿵 하고 결합하는 이거를 잘 보시면 여기서 전자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H 플러스가 Cl OH 마이너스를 그냥 만난 거야. 이게 전자 주고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얘는 중화 반응이라 불러요. 이런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여기도 Na하고 Cl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쿵 하고 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됐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뭐 몇 명이나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내가 시간 내서 한 20분 넘게 이 강의를 볼 건데 다 아는 거야 그럴까봐 진짜 요거는 수능에 나오는 킬러가 있어요.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다 상태 표시할게. AQ 이게 액체 AQ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관찰력으로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만들어 내 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내요. 네. 다시 한번 HCl이 AQ잖아요. 그 다음에 HCl은 처음에 기체로 있었을 거야. 얘네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겁니다. 식이 똑같은데요? 완전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른지 볼게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물 속에 들어가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Q라는 단어가 있으면, 즉 수용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수용액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미 얘는 찢어져 있는 거야. 사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있었던 거야.
헤어져 있는 거야. 이런 상태를 그냥 HCl AQ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항상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HCl 기체는 달라요. 얘는 뭐죠, 여러분들? 비금속이죠. 얘는 뭐죠? 비금속이죠. 야, 오랜만이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걸 뭐라 부르죠, 여러분들?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죠. 뭐라 불렀죠?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HCl의 기체는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H하고 Cl이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온이 안 돼 있어요. 이온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에 들어갔어. 즉 어디다 쓸까요? 잘 보셔야 돼요. HCl 기체가 HCl AQ가 되는 이 모습은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얘는 다시 한번 볼게요. 결합되어 있는 분자 상태야. 얘는 이온 상태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수소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야, 너 가져가, 염소 가져가, 그렇게 나왔죠. 전자가 없어진 거잖아. 이거는 산화 반응입니다. 우와, 그죠? CL은요, 전자 받아서 CL 마이너스 된 거죠. 요거는 환원 반응이에요. 됐니?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시 한번 쓸게요. HCl AQ 더하기 NaOH AQ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얘네는 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헤어져 있습니다. 전자가 주고받은 게 아니야. 얘는 헤어져 있다고 동동동 떠 있단 말이야. 요 케이스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됐니? 그래서 이때는 H가 산화가 된 거고요, Cl은 환원된 거예요. 아, 굉장히 심도 깊죠? 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NaOH는 고체가 있고요, 얘가 물에 들어가면 NaOH AQ가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재밌네. 이건 물 속에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얘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OH가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산화고 얘는 환원이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맞다면서?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금속이에요. 얘는 비금속입니다. 즉 NaOH는 이미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고체였던 거야. Na와 OH가 금속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미 붙어 있던 거라고. 너무 어렵나? 얘는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고체에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이온이 있는 거야. 얘가 물에 들어가더라도 얘가 그냥 붙어 있다가 헤어진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HCl 기체는요,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헤어져 있지 않아.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왜? 얘가 비금속, 얘가 비금속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비로소 쪼개진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 과정은 산화환원 과정이 맞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절대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이게 이제 난이도도 있고, 여기가 아마 난이도 끝판왕입니다. 파이널이야, 이게. 마무리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한번 제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